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도 그런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행복에 관련돼서 여러 유튜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10대, 20대 또는 30대에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 뭔가 해도 잘 되질 않으시는 분,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이게 내게 아니다,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저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좋다고 인생의 선배들께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을 하는 기초로서 이 믿음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토탈 12년 동안 여러 지식을 습득을 하죠. 물론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도 실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대학을 가서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스페셜한 지식을 습득하겠다 하면은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습득이 되었다고 하면은 또 행하는 실천 쪽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턴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거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식을 먼저 습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다 저떻다 뒷말로 수군거리기도 하고 수업 시간 동안 자기도 하고 또 나중에 돼서 이거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듣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역사를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수학을 좀 했었더라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당시는 워낙 주어져 있다 보니까 남들 다 하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시리아 같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움을 구하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학교가 없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하고 어릴 때부터 구걸하러 다닌다든지, 배움 없이 뭔가 돈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현혹되기가 쉽죠.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셈을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먹고 살 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런 게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를 하게 되고, 또 외국에 가서 또 생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어를 하고, 또 과학이라는 것은 또 물질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화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물리, 화학 그리고 공업이라든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데, 실제 대부분 교육을 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실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 10년 이상은 우리가 지식을 최대한 공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알기 위해서 습득을 하셔야지 더 내가 커나갈 수 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이라는 새로운 또 정보를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시험을 위해서 친다면 의학적인 지식이 약하면서 자기 분야만 하는 외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새롭게 다시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지식을 많이 쌓아서 꼭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위한 공부를 했었더라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느 게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책입니다.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압축된 지식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간접적 경험 지식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물론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식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상상력이 많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얻게 되면 직관적인 정보는 얻기가 쉽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힘이 떨어지겠죠. 결국 책으로 읽었을 때와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했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됩니다. 이런 머리에 많은 정보를 얻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이 경험에서 얻는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제 무언가를 해봐야지, 의학을 배웠으면 수술 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실제 외과 수술을 해봐야지 되지, 아무리 말로만 잘하고 외과적인 결과를 행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했던 그 지식을 실제 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는 시기를 직업을 하면서 많이 보통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핑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움직이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자기가 해야 되는 분야,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책만 읽고 있기만도 그렇고, 행했다가 다시 또 멈추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식을,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서 무언가 실천을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팔아보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소비자의 불편한 걸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이 경험 없이는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경험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직업적으로는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직업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잘하는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그 일이 싫어져서 결국 도망가고 회피하고 회사를 이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좋아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쪽에서 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인생에 살면서 계속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지겹지가 않고 꾸준히 하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주의할 것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중독화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공을 찬다든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를 계속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들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못하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손을 다쳤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너무 빠지진 않도록 하되 좋아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결국 깨닫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면서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지, 인생은 이런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것을 어떤 각자의 직업관에서 스스로 깨닫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이 점점 생기게 되고, 특히 한 분야를 꾸준히 오래 할 때 거기서 어떤 빛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축구면 축구, 피아노면 피아노, 아니면 글쓰기면 글쓰기에 어떤 한 분야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생과 접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생깁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이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왜 그럴까에 대한 호기심과 뿌리를 알려는 이 습관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 이런 뿌리를 알려는 이 습관들이 결국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부분도 왜 그럴까를 의구심을 가지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통찰력을 계속 기르면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사물의 실상, 대상의 실상, 그 생명의 실상, 그 인간의 실상, 그 사람의 실체, 본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간판에 이런 광고를 했나? 그냥 단순히 광고를 붙였다면 이게 예쁘다, 뭐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끝, 결과물에 끄달리는 것이고, 이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걸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그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바깥에 그 현상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원을 좀 생각해보는 것이 된다. 그것이 삶을 자꾸 점점 실제 실상에, 이 바깥의 현상에 얽매이고 휘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본질로 가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빅픽처라는
실제 그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식을 얻고 그 정보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주위의 대상들과 사람들과 물질들을 꿰뚫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이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본질은 뭐냐?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셨던 그 연기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시간적 연기와 공간적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는 이런 공간적 연기, 결국 시공간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와 너도 연결되어 있고 동물과 사람도 연결되어 있고 물질과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꿰뚫게 되죠. 이만큼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단박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은 6년 만에 알게 되셨고 어떤 분들은 또 50년 이상이 돼도 잘 못 깨닫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왜 깨달아야 될까요? 깨닫고 나면 이 통찰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다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이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다. 마치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리면은 개별적 존재처럼 돼 있지만 열었을 때 본질을 꿰뚫었을 때는 손바닥과 다 연결돼 있듯이 하나가 죽으면 결국 하나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를 못 쓰면 다른 하나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생겼다.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물질적으로도 물가 상승이 생기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의 전쟁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가 저 멀리서 그 아픔이 있구나라는 그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살리려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바램없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발가락이 아파서 상처가 생겼다고 내 손이 발가락 가서 씻어주고 밴드를 붙이고 하는데 발가락에 돈을 안 준다고 손가락이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쓰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누가 다치면 누가 아프면 그냥 바램없이 쓰이게 되는 게 결국 통찰을 가지게 되면 남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일이고 나의 몸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 연결이란 것은 그냥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원자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원자, 분자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고체고 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액체고 아주 느슨하게 연결된 것이 기체고 엄청나게 연결이 떨어져 있는 것이 파장입니다. 이렇게 연결 정도만 다르지 다 연결이 돼 있고 나무가 공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무 고체가 공기와 연결되어 있냐 안 연결되어 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빌봉지로 나무를 싸보면 시들시들해서 바로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고 물을 안 주면 나중에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액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땅과 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뿌리를 떼보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햇빛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검은 비닐봉지로 싸버리면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 파장이 다 연결되어 있고 나무뿐만이 아니라 식물, 동물,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될까를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치료하는 재능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이고 트럭을 가지고 위치 이동을 하는 게 재능이 있다면 위치 이동을 하는 게 재능인 것이고 돈을 잘 벌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 도움을 줄 때 결국 자기가 잘 쓰여왔던 경험을 많이 해왔던 쪽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실제 그게 맞는지를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체득이 돼야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하면서 깊이 있게 한쪽을 경험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의 본질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늘 경험해왔던 것으로 바람없이 도와주면 결국 MBTI 16가지 특징들이 점점점 떨어져 가서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수렴이 돼서 결국 평등한 사람처럼 모이는 것,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평등해지고 웃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결국 자기를 위할 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어떻게 버려야 될지 자기만을 계산했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남과 연결된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 무엇을 공부를 할 때 이런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